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겪을 수 있는 사기 피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걸 미리 알지 못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상거래, 전화, 문자 메시지, 사기 등 대표적인 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를 예방하려면 항상 의심하고 조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전자상거래 사기. 최근 몇 년 사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인터넷 쇼핑에 익숙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기에 쉽게 노출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피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50대 여성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 세일이라는 문구에 끌려 한 스마트폰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의심스러워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려 했지만 사이트의 주소는 매우 일반적이고 고객 후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이라는 말에 넘어가 결제를 완료했죠. 그러나 물건은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긴 과정을 겪었지만 해당 사이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가짜 쇼핑몰에 끌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쇼핑몰을 이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이트 주소가 탭스로 시작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해당 사이트가 보안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판매자의 연락처나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연락처가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객 후기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과거에 이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그 사이트의 신뢰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긍정적인 후기가 많다면 가짜 후기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품 구매 후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알림을 받거나 너무 저렴한 가격에 끌려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너무 저렴한 가격은 오히려 의심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 결제 대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팔이나 카드사의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인터넷 광고에서 최신형 TV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광고는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사이트 역시 깔끔해 보였기에 아무 의심 없이 구매를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물건은 오지 않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경찰에 신고하고 확인한 결과 이 사이트는 가짜 사이트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의심스러운 상품이나 사이트에서 바로 결제하지 말고 검색을 통해 사이트의 리뷰나 평판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구매 전에 사이트의 도메인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쇼핑몰이라면 쿠팡, 11번가처럼 명확한 브랜드 네임을 가진 도메인을 사용하지만 가짜 쇼핑몰은 대개 일반적이고 믿기 어려운 이름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결제 과정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계좌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매우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를 예방하려면 사이트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가격이나 상품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결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확실한 거래는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화 사기. 전화 사기는 특히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한 가장 흔한 사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기범들은 대출, 세금 환급, 정부, 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보내게 만듭니다. 실제로 있었던 피해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60대 남성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며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은행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대출 한도가 증가했다며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상대방이 매우 친절하고 그가 사용하는 용어도 전문적이어서 점차 신뢰가 갔습니다. 결국 그는 요구하는 대로 송금을 했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전화는 가짜였고 그는 엄청난 금액을 사기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화 사기는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사기범들은 종종 전화로 긴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신속히 돈을 보내도록 유도합니다. 또 전화로 대출 한도 상승, 세금, 환급금 등을 언급하며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해 쉽게 속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전화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절대로 응답하지 말고 전화가 온 회사나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환급금이나 대출 한도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범들은 매우 교묘하게 상황을 만들어가며 돈을 보내도록 유도합니다. 송금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송금을 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례로는 한 70대 여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기관을 사칭한 전화 사기를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기범은 그녀에게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다며 이를 받기 위해선 수수료를 먼저 송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전화상으로 요구받은 대로 송금한 후 환급금을 기다렸지만 그 이후로 사기범과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이때 그녀는 사후에 경찰에 신고하며 피해를 복구하려 했지만 이미 돈은 사라졌고 사기범은 추적불능 상태였습니다. 전화 사기를 예방하려면 전화상으로 금전적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전화를 통해 송금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므로 이럴 땐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전화 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번호 차단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사기 전화가 많기 때문에 이를 미리 차단하는 앱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의 경각심입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 긴급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불안을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냉정을 찾고 의심을 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이런 상황을 미리 대화해두고 의심이 가는 전화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화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전화로 받은 정보를 그대로 믿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적 거래를 요청하는 전화는 대부분 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주의 깊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사기는 예고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려면 항상 의심하고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즉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기. 문자 메시지 사기는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위험한 사기 유형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사기 내용은 대부분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개인정보를 빼앗기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피해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어느 날 휴대폰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축하합니다. 당신은 500만 원 상당의 상품에 당첨되었습니다. 상품을 받으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죠. 그는 메시지의 내용이 진짜처럼 보였고 당첨이라는 말에 기뻐하며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링크를 클릭한 후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창이 나타났고 그는 이를 빠짐없이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링크는 실제 상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가짜 웹사이트였고 그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곧바로 사기범에게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그의 은행 계좌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고 결국 그는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문자 메시지 사기는 매우 교묘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당첨, 할인, 환급과 같은 유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문자 메시지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문자 메시지로 받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에서 제공하는 링크는 대부분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가짜 사이트로 이어집니다.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해당 메시지를 바로 삭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문자 메시지에서 당첨, 무료 상품, 환급 등의 유혹적인 문구를 볼 때는 즉시 의심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은행, 정부기관 또는 유명한 쇼핑몰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관들이 문자로 개인정보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나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70대 여성이 국세청이라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세금 환급금이 있으니 환급을 받으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라는 내용이었고, 그녀는 세금 환급이라는 단어에 속아 링크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링크는 세금 환급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었고, 그녀는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곧바로 여러 가지 계좌 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세금 환급, 정부 지원금 등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는 대부분 사기이므로 절대 의심하지 않고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문자로 금전적 거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삭제하고 의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만약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그 문자에서 제공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가 가짜일 수 있으므로 공식 웹사이트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시도해보세요. 또 해당 메시지가 사기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스팸 차단 앱을 사용하는 것도 문자 메시지 사기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스팸 메시지를 자동으로 걸러주는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앱을 설치하면 대부분의 사기 문자나 스팸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보안 기능을 활용하여 이런 메시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자 메시지 사기를 예방하려면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자 메시지 사기는 점점 더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을 노리는 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상거래, 전화, 문자 메시지 사기 모두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사기를 예방하려면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이런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면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